많은 분들이 공매에 투자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명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경매에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점유자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을 통해서 빠르게 강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온비드 공매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물론 이제 소송에 관련된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온비동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져 하시는데, 온비드 공매로 매각하는 물건들 중에 명도할 필요가 없는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들도 그런 것들이 종종 있고요. 또 수탁재산이라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소유 부동산 매각할 때도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부산에서 핫한 것으로 유명한 바로 남천동에 있는 삼익빛입니다. 광안리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로서요, 재건축 추진 중에 있었죠. 자, 이게 공무원 연금공단 소유의 아파트였는데 두 채가 이번에 매각에 나왔었던 물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남천동 삼익빛이 아파트 함께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또 문제가 뭐냐면 현재 공무원 연금공단 소유인데 두 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삼익빛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과 후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가 이미 지났죠. 이런 경우에는 입주권 하나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까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이제는 실천이다. 8월 25일금 개강. 자, 일단은 물건 남천 삼익 비치타운 207동 206호예요. 면적은 56.043제곱미터, 감정가는 6억 4,850만원, 집행기간은 공무원 연금공단입니다. 보시면은 입찰자가 없다 하더라도 유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금액으로 입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7동 323호입니다. 이렇게 금액은 똑같아요. 일단은 삼익빛이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워낙 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죠.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여기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멋지지 않나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정말 멋진 아파트로 거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세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8억, 9억까지 올라갔다가 부동산 가장 정점이었었던 2022년도에 10억대까지 최고가를 찍었다가 가격이 크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지막 2023년도 5월에는 6억 4,700.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정보는 이렇게 6억 3,500 나와 있네요. 지금 가격이 시세하고 차이가 없어요. 입찰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낮추세요, 이거. 다시 감정해가지고. 낮추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처분이 어렵죠. 지금 뭐 부동산 가도 6억 3, 4천에 살 수 있는데 이 금액에 입찰을 안 하겠죠. 자, 일단은 지난 기사인데요. 2021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멋진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것 같아요. 조감도 보실 수 있고요. GS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된 거로 보여지고요. 브랜드는 그랑자이 더 비치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삼익비치의 가장 최고 이슈는 또 뭐였냐면 조합원 분양가 평당 4,500만원. 엄청나죠? 초가의 감론을 봐. 84 전용 면적의 경우에 추가 분담금 무려 7억이나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전세대 바다조망 설계 변경도 변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이 분양가가 3,829만원인데 이거보다 더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자, 해당 물건에 대한 공고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사택 매각 공고 이렇게 돼 있죠. 2개 호가 매각이 되고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0%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낙찰이 되면 낙찰일로부터 8월 17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낙찰이 안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사항 여기 나옵니다. 매각재산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돼 있어요. 공고된 매각재산은 두 건의 물건으로 개별 물건당 각각의 재건축 분양권 인정되지만 각각의 조합원 권리는 개별 낙찰자 중 1인에게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게 써놨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개별 물건당 낙찰 주체가 서로 다를 경우 재건축 분양권은 각각의 낙찰자에게 모두 인정되나 조합원 권리는 낙찰자 중 1인에게만 인정되며 이는 낙찰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공단이 이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권리는 1인에게만. 이거 대표 조합원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 조합원. 하지만 분양 신청권은 각각 가능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조합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남 2구역 관련해서 다물권자 얘기 드렸었죠? 대법원 판례 나온 거.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1인의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양수하게 돼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이 의미는 1조합원에게 1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다물권자, 다시 말하면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이후에 기존 조합원을 통해서 주택을 양수받아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다시 말하면 이 조합원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제3자가 이 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받게 되면 결국은 조합원이 증가되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걸 방지해야 되니까 조합원은 1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권도 이 조합원에게만 1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 공무원 연구공단 소유 아파트 2개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이미 지났거든요. 그럼 분양권 하나만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이와 관련된 일단은 도시정비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정비법 76조 1항 6호 먼저 보겠습니다.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나목에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1항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밀 억제권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되고요. 부산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죠. 과밀 억제권역이라면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을 말해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 바로 이 아파트가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과밀 억제권역이 위치하지 않죠? 재건축이죠. 이런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을 한다. 단서가 있어요. 항상 모든 법 조문에는 단서가 붙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요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됐단 말이죠.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었어요. 제외한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다목을 보시면 남목 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조건형 외 조정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조정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서에 또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과밀억조건역이 아니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해제되고 나서 그렇죠?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제처의 해석이 있거든요. 그 비슷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민원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상 지역 해제 이후 부산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해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돼 있죠. 질문 내용을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 사업의 최초 사업 시행인가 정비구역에 대한
투기가지고 조정지역 지정 이후 신청되었으나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 전에 투기가지고 조정지역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재건축 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법 76조 1항 7호 남목 1 본문의 기준 수립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하는 같은 목 1 단서와 같은 제6호의 수립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한 거죠. 부산이 딱 이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회답은 이렇게 됐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 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법 76조 1항 7호 남목 1 본문의 수립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규제가 됐다가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가 지정됐다가 해제됐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 법제처 해석처럼 원래는 1주택자에게 1 재건축 아파트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과밀적 조건요 왜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다만 단서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할 때 조정 또는 투기가를 지을 때는 아니다. 그런데 또 거기 단서 투기가를 지고 조정된 지역 지정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도시정비법에는 부산과 같은 사례에 대한 단서가 따로 없었죠. 그래서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연금공단 소유 요 아파트 두 채가 이 공무원 연금공단 소유 두 채지만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현재 규제 지역으로부터 해제됐잖아요. 다만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안 돼 있죠.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각각 주택수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관리처분계 인가 때 부동산 경영이 다시 확 상승장이 오면서 부산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파트 한 채만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을 받아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관리처분 인가 때 조정대상 지역이 묶이는 바람에 결국은 아파트 한 채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낙찰받은 각각의 소유자들이 이제 한 1조합원으로서 아파트 한 채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각 물건 가액 비율로 공동 지분 형태로 입주권을 받게 되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추가 부담금이 좀 들겠지만 어쨌든 크게 손해가 날지 안 날지 그건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불편한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2년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일단 문제는 지금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감정을 통해서 매각하는 최저가 자체가 현재 시세가 지금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10억대 거래됐던 남천동 삼익비치가 6억대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입찰자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다시 가격 조정해서 낮춰야만 뭐 2, 3천이라도 싸야 입찰하죠. 이게. 안 그러고서 굳이 뭐 이거를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자들이. 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경공매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권리 분석 그리고 또 온비드 공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PL에도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옥섭이라는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요.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경공매, 추천 물건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경매 기초과정, 또 온비드 공매과정, 또 심화과정 등 다양한 VOD 강의와 또 라이브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부동산 경공매 온라인 교육은 옥섭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아래 링크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옥섭에 오시면 다양한 경공매 추천 물건 정보부터 교육 정보까지 여러분이 교육까지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